네플 할렌 코벤 원작 덧 후기 덫에 덫을 더하다. 장소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의 아름다운 도시 바릴로체. 웅장한 산맥, 울창한 숲, 비치색 호수 벨후아프. 주요 인물 여기자 에마와 그녀의 아들 레오와 그 친구 마르코스. 바이올린 소녀이자 노란 스카프를 두른 바르티스. 아르만도 가멜라. 창문 옆 바이올린으로 비발디 겨울을 연주하는 소녀 마르티스. 창문 밖을 의식한다. 벚꽃 보던 나뭇가지 사이로 창문가의 한 소녀는 소녀를 보고 있다. 탱탱한 줄이 팅 끊어지고 전화가 울린다. 나직한 남자의 목소리. 작전을 시작해. 미끼에는 자신이 몸을 적절하게 관통시키는 날카로운 덫이 숨겨져 있다.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얍삭하지도 않게 꿰뚫은 덫. 일단 덥석 물면 걸렸음을 알고도 뱉으려야 뱉을 수 없다. 타이밍을 알고 즉각 줄을 당기는 노회환 사냥꾼의 소나기에 생사를 맡긴다. 미끼는 자신이 미끼임을 모르는 상태로 더욱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아름다운 지느러미를 흔들며 죽음으로 유혹한다. 기자 에마는 경찰보다 더 열성적인 덫으로 채팅방 미성년자 성범죄 추적 중이다. 피해자 그 가족과의 면담은 늘 어렵다. 기자는 똥에 환장한 파리나 시체를 파먹는 성난 하이에나 같다. 에미 네임카드는 옆에 산 사람 같은 남자 레오의 자켓 주머니로 들여보내고 톡하고 접촉할 길을 가버린 에마. 레오의 눈은 주의 깊게 그녀를 본다.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가? 채팅방. 에마는 그놈을 위한 자홍색 백팩 미끼를 놓았다. 오버타임으로 기다리는데 마침내 그놈이 나타났다. 물었다. 오늘 현장에서 정체를 밝히리라. 그러나 어둠 속에서 철문을 닫아버린 그놈. 마르티스는 목에 노란 스카프를 두르고 무대에서 겨울을 연주한다. 에마는 재단 이름 표시판을 통과 숙소에서 여러 학생들과 그루밍에 대해 면담 후 숲속 통나무집에서 왠지 끌리는 레오와 적절한 어른들의 관계를 가졌다. 에마는 남편 사후 처음으로 끌려보았다. 살다 보면 쥐구멍에 햇빛 들듯이 말이다. 레오는 카밀라 성폭력 피해자 부모와 깊은 교류가 있는 다정한 옆집 아저씨. 아르만도네 집도 수리해지는 다재다능 카누 교사. 아르만도 맘은 정의의 덫을 칭찬한다. 아르만도는 레오를 진심으로 따르는 듯 손수 그린 그림을 보여준다. 호숫가에 사슬로 묶여진 보트를 무적의 힘이 깃든 듯한 새 연장으로 가격 자물쇠가 열린다. 짝짝꿍 맞아 보트를 호수로 밀고 타는 고등학생 둘. 시동 걸고 겉새 물보라를 일으키며 호수를 가로질러 건너편에 도착. 말뚝에 밧줄로 매듭을 꽁꽁 묶어둔다. 비번을 누른 후 대문을 열자 환호하는 술병 흔드는 부리들. 몰려들어가 맘대로 흠뻑 술, 약 파티한다. 미간 사이에 빨간 점은 각성 환자의 인식표다. 인증샷 터진다. 어느 순간 술집에서 레오와 친구는 술 마시다. 레오는 누군가의 전화 받고 어디로 나간다. 깊은 밤 어두운 곳에서 레오가 누굴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번쩍 왜 10세사랑 채팅하냐고요. 괴이한 흑심 먹었다가 딱 덫에 걸린 현장 생중계. 서리빨 내리꽂히듯 터지는 조명 카메라. 기자의 단호한 질문 공세에 당황하여 부인하며 도망치는 레오. 빠져나갈 수 있을까? 경찰이 그 집을 수색. 어린 여자의 사진들 증거물 획득. 도망을 왜 가냐고. 레오는 도망가서 수상한 거다. 죄가 없다면 당장에 경찰 앞에 나서서 무죄라고 변호사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데 기자의 덫엔 미란다 고지가 불필요한 속전속결이다. 결론이 너무 성급한 듯 몰아치듯 덫에 MI 영상이 업로드되었다. 수상한 도망자, 수상한 성범죄자라고는 아직은 무죄 추정이 원칙. 파티장 노란 스카프의 그녀는 풍성한 곱슬머리를 흔들며 음악에 빠져 흔들다가 어디로 졌다. 다음날 파티가
여기저기 좀비처럼 늘어져 있는 아이들과 술병들. 그녀의 침대에 역시 그녀는 없다. 호숫가에 묶어놓았던 별 볼 일 없는 보트도 연기되어 사라졌다. 다음날 에마와 레오의 하룻밤이 만찬하에 공개되었다. 그녀를 궁지로 몰아내는 레오의 덫인가? 재단도 압수수색. 재단은 아동 청소년 보호기관. 이사가 범죄 관련되면 재단이 해체되고 재산은 공매로 넘어간다. 카멜라의 그놈은 후드를 쓰고 전혀 말을 안 해. 카멜라는 범인을 특정할 수가 없다. 확인된 것 없는 범인 얼굴. 분노한 피해자 부모는 배신과 분노의 관계에 레오 집을 방화하였다. 숲이라서 다 태울 수도 있는 무거운 방화제. 도망치는 레오는 절친 마르코스를 만나 도움을 요청한다. 돈과 위조 신분증이 필요해. 국경을 넘어야 할지도. 졸지에 모든 것을 잃은 무전의 레오는 떠난다. 어디로 갈까? 산속으로? 재단의 땅은 마르코스 가문이 기증한 것이었다. 도시에서 기양하여 사업을 도모하는 건실한 사업자 마르코스는 레오는 가족으로 선택한 형제이니까 감싸고 지킬 것임을 에마에게 선언. 피보다 더 진한 우정이 여기에 흐르고 있는지도. 지나친 속단으로 레오를 괴물로 몰고 가는 걸까? 의심이 안 드는 것도 아니다. 한 번은 만나서 확인해보자. 기자라는 틀을 벗고서 카메라 없이 둘만이 비밀 접선의 장소에 마침표를 찍는 카멜라의 아빠. 복수의 총 한 방. 레오의 목옆 통과 피 입주. 손으로 누르면서 뒤로 계곡 절벽 떨어지는 레오를 향해 한 방 더. 이번에 물론 정확하게 에마는 총격 소리 후 계곡 물속으로 떨어진 물보라를 보았다. 정밀해지는 에마의 진술은 진실을 향하고 있나? 시체가 떠오르지 않는다. 넓고도 넓은 호수물을 퍼낼 수도 없고 도망자에서 총격 사망자로 그 잔잔한 에메랄드 호수의 가운데 떠있는 보트. 그 안에 노란 스카프가 실종자에서 사자로. 노란 스카프의 진실은 무엇인가? 파티 영상 중 그녀가 뒤로 사라지는 장면. 전면 얼굴엔 이마 빨간 점. 그 보트가 두 명을 태우고 멀어진다. 노란 스카프의 냄새를 맡아 탐지견이 한몫을 하여 그녀의 시체를 발견. 더불어 레오 야영지에서 그 폰까지 획득. 알람과 그녀의 웃는 얼굴이 폰화면에 있다. 그는 그녀를 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아는 그녀를 죽인 것인지도. 재해 확산. 에마는 범죄자에게 자신이 끌렸던 본능을 저주하였다. 저주 속에서 파멸을 끝까지 파헤치리라. 진실의 파묘자 에마의 추격은 노란 스카프의 또 다른 삶을 발견한다. 핫한 영상을 올리며 뜨거운 지지와 돈을 벌었던 그녀의 창의적 영상. 죽기 2달 전 그녀의 이문의 호텔 행복. 복도에서 보인 두 명. 한 명은 막강한 재벌, 한 명은 레오의 친구. 그 친구는 발이 넓은 사업가이자 재벌의 뒤처리를 전담하는 청소부인가. 재벌은 호숫가의 마지막 노른자 탐나서 레오를 죽음의 덫에 걸리게 했을 거다. 재벌이 저지르기엔 좀 질 낮은 게임 같지만 주인 잃은 재단의 땅을 종이값으로 떡치는데 부동산 재벌의 특화 전술이다. 소유자의 명예를 나락시켜라. 땅이 떨어질지니. 그러나 강간 진범이 더 범행을 추가하여 덜미가 잡히고 피해자의 얼굴 확인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놈이야. 인정. 진범이 운 좋게도 덫에 안 걸리고도 잡힌 거였다. 에마의 덫에 걸린 그놈은 저놈과 동일인이 아니라면 레오는 채팅을 안 했고 그의 말대로 전화로 소녀의 돈 요청을 받아 구원 등판을 했다면 전화 건 건 화면상 그 소녀고 진짜 도움 요청인가? 누군가 그리하라고 시킨 것인지도. 진짜로 채팅한 자가 무엇을 노리고 그 소녀를 죽였다는 것인지 의문이 쌓인다. 재벌이 단순 뒤처리로 죽이기엔 석연찮다. 소년과 땅과의 관련성은 그 사이에 레오 친구가 사장의 뒤처리를 하였고 실제 재단 소유 땅을 살려고 하는 자, 경매 신청을 한 자는 마르코스였다. 재단 이전의 전 소유자가 자기 가문의 땅을 되찾기 위해 어쩌면 큰 돈을 만들려고 그 소녀를 만나면서 기발한 아이디어냐. 그녀의 전화를 이용하여 정의의 사도 레오를 덫에 걸리도록 세팅한 것. 사진들이야 몰래 갖다 놓으면 발각될 일이었다. 도대체 자기 집에 잡아가시오 하는 도발적 증거 사진을 들킬 만한 곳에 숨기는 어리석은 자가 범인이기도 하나보다. 옛날에 둘이 고등학생이었던 시절 그 집에 침입하여 천장 유리 등을 깨뜨렸다.
있다. 돌을 던진 자 누구였는지는 불확실하지만 한 사람은 남아 자백하고 한 사람은 도망쳤다. 자백한 자는 부자 집안이어서 배상금을 많이 주었고 명예도 추락하여 땅도 헐값에 팔리고 어쩔 수 없이 재단에 기부를 하였다. 마르코스네 가문이 유리 조각에 찔려 금간 얼굴의 여자는 지금도 재벌집에서 일한다. 파묘의 달인 되어가는 에마의 맹추격에 한때는 잘나가던 사업가 마르코스는 절벽으로 몰리듯 스스로 목재 가득한 덤프트럭에 돌진하여 허무하게 세상을 가버리고 사건은 급제동으로 일단락되었다. 떠오르지 않는 레오의 이문투성의 시체 덕분에 살인죄에서 살인미수로 감경된 카르멘의 아빠, 시체 없이도 자백과 목격자 진술로 살인이 성립되기도 한다. 카르멘의 아빠가 절친인 레오를 치명적 덫에서 빼내기 위해 스스로 덫에 걸린 것일 수도 있는 정황이 수상한 미소로 함축되기도 한다. 빛나는 고육지책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잘되는 약이다. 구태여 에마가 레오의 시체를 찾아서 추격전을 펼치며 생인지 사인지 결정 지을 일은 없다. 때론 시간이 해결해 주기도 한다. 미간 사이의 각성점, 빨간게 문제다. 에마가 지나쳤던 사진이 클로즈업, 화사한 벚꽃 웃음 짓는 그녀의 빨간 점 사진 한 장, 그녀 뒤에 그가 그린 그림들이 벽에 걸려있다. 그 그림은 옆집 남학생의 것이었다. 빨간 점의 그녀가 그의 집에 왔었다. 소녀는 방문을 기념하여 찰칵. 그 파티 날 밤 그녀하고 보트에 같이 있던 사람은 옆집 학생, 보트 타고 돌아온 둘. 있을 것 같지 않은 반전을 그리며 진짜 종결이다. 그 집에서 둘이 잘 놀았는데 어쩌다가 소년이 소녀를 계단에서 밀쳐서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는데 그게 사망. 놀란 학생과 함께 그의 엄마가 와서 시체를 차에 싣고 산에다 유기. 시민에 이미 고통에 절은 남학생은 에마와 함께 가서 자수, 과실치사와 시체 유기. 엄마의 잘못된 행위가 죄를 2배로 키웠다. 겨울을 사랑했던 소녀를 사랑했던 소년의 슬픈 잔혹사. 계단은 위험한 곳, 피 흘리는 아픈 역사가 재생된다. 가끔은 덮어버려야 할 역사도 있다. 덮어야 할지 열어야 할지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한 첫과 끝이 같은 묘한 드라마로 소녀가 일편단심으로 연습하는 비발디 겨울로 비장하게 마무리 종결한다. 노란 스카프의 소녀 사인이 굴러떨어져 내충격 사인지 부검 결과는 뭔지 시체 발견 후에 나오지 않다가 마지막에 뜬금없이 계단 잔혹사로 종결하는 이도적 뻥구성이다. 파마의 덫이 함정의 덫으로 변화무쌍하다. 세팅자도 에마에서 다양한 사람들로 덫은 덫을 낳는다. 내가 놓은 덫에 내가 걸리며 파멸을 맞이하기도 겨우 구사일생 탈출하기도 한다. 함정수사에 드러난 구멍. 수사기관이 이미 범죄 이사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기회를 제공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제한을 한 경우 함정수사는 가능하나 유도가 지나치면 증거 능력 공방으로 시끄러울 수 있는 경찰보다는 드라마에선 기자를 내세워 경찰과 협력하여 함정 덫을 설치하고 덫에 걸리는 과정, 순간, 카메라와 질문 등으로 영상 증거를 확보한다. 경찰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과감히 커버하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의 정당성이 의심되어 진범이 원래 범죄 이사가 없다고 입증되면 무죄로 판명될 수도 있고 결백한 자가 덫에 걸려 법의 판단 이전에 영상으로 이미 대중의 무차별 사격, 공격에 노출되어 사적 제재와 사회적 매장이 될 수도 있다. 한 명의 무고한 자를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서쪽 개의하게 울어진다. 진범을 향해 과감히 정의의 올가미를 던져 낚아채는 그 영웅은 나임을 각성한 제3의 영적 눈을 어둠 속에서 반짝거린다. 사악한 세상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